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은 합녀의 최고의 참모라고 하기까진 그렇고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량과 관우를 합쳤던 것 같은 사람, 바로 오자서입니다. 오나라 얘기하려면 늘 초나라가 나오는데 이 오자서도 초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또 스토리가 긴데, 오자서의 증조 할아버지가 오거라는 사람인데, 이놈 춘추시대에 이렇게 오치가 많이 나와. 초나라에서 배출했던 제일 걸출한 왕, 춘추 5패의 한 명이 초나라 장왕입니다. 그를 보좌했던 신하래요. 그래서 이 집이 초나라의 명문가로 내려왔는데, 초평왕이라는 사람이 재위하고 있을 때 오자서의 아버지가 오사입니다. 이 사람이 초평왕의 아들 태자 건의 스승이 되는데, 비묵이라는 이상한 애가 나타나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를 막 이간질을 해요. 태자를 계속 모함합니다. 그랬더니 오사가 이것은 무고라고 태자를 위해서 이제 상소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자 비묵이가 이 오사의 아들, 이 오사 집안을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왜냐면 이때는 개인이 아니고 다 집단이잖아요. 봉건 시대니까 오사도 또 자기 영지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 온 집안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오사한테 가서 네 아들, 바깥에 나가 있는 아들을 데려오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사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불려서, 뻔하잖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누굴 데려오겠어요. 잠깐 어떻게 연락이 갔는데, 큰아들 오상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를 부르니 가야 한다. 죽을지라도 가야 한다. 이러고 오자선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 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도 돌아가시는데 차라리 살아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딱 뭔가가 좀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요즘 하다 보니까 계속 육아와 법가인데, 큰아들은 육아, 오자선 법가,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야 이제 배운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또 이제 함정이죠. 이렇게 단순히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면 사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어떤 기준이 이렇게 나와도 이게 현실에 들어가서는 나는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얘기 썼지. 얘는 이래. 그럼 예전에 끝났게.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상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보라서 또는 육아라서 가는 거 아니다. 나는 어차피 안 가도 복수할 능력이 없다. 얘는 이제 공부만 잘하는 좀 서생 스타일이었나 봐.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죽어서 집안의 명예를 지키겠다. 네가 도망가서 복수를 해라. 이게 멋있는 형님 아니에요? 명예도 지키고 실리도 얻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자꾸 착각하는 분이 육아는 명예를 위해서 신뢰를 다 버린다. 법가는 실리를 위해서 명예를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나라 경영 못합니다. 어떤 편향성이 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자선은 도망가고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자선은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태자 건과 함께 망명합니다. 아니, 왕이 계승자를 데리고 있어야 나중에 복수를 하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망명하는데, 이제 또 태자 건이 또 살해되고 시종이 배신당하고, 그랬더니 또 태자 건의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데, 사기에 나오는 이 귀족들은 망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다 웬만큼 전에 백이숙제가 고사리 캐먹었다고 해서 진짜 고사리 캐먹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오자선은 진짜 죽을 고생해요. 그래서 굶고 뭐 병들어서 객사할 뻔하고 구걸하고 다니고, 정말 당시 귀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오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런 귀족들이 이런 정말 고생을 하면요, 진짜 굶어 죽어요. 아니면 정말 돌아버려요.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이거 고생 못합니다. 그런데 오자서를 죽이려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이 인간 독하게 살아남아서 결국 오나라에서 합녀를 만나죠. 그리고 또 복수를 위해서, 합녀를 위해서 이제 야인이 돼서 농사를 지면서 몇 년을 기다린다. 무서운 아저씨야 진짜 이거. 그리고 합녀가 성공해서 즉위하면서 오자서가 외교 담당으로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비중은 거의 미국의 국무장관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초나라 대부 백배라는 사람이 망명이 옵니다. 왜냐하면 오나라가 아직 야만에서 문명으로 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재는 외국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던 특히 초나라의 이 정치적 갈등이 심하니까
초나라서 도망오는 애들을 냅죽냅죽 주워받아서 이제 쓰는데 백비라는 사람이 와서 또 이제 대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애들을 받아서 함녀는 계속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왜냐? 초나라를 먹어야 오나라가 그야말로 초강대국이 되고 통일의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치열한 전투 끝에 도성을 점령하는데 안타깝게도 초나라 소왕을 아슬아슬하게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초나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초나라가 이게 어떤 지역은 배신하고 어떤 지역은 충성을 바쳐서 초나라라는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함녀가 오나라를 비우고 초나라를 먹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초나라에서 이 점령을 위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때 초평왕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자서가 자기 그 아버지 형 뭐 그동안 고생한 거 20년 넘게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초평왕 이미 죽었으니까 무덤을 파내갖고 시체에다가 뭐 300번 넘게 매질을 했다. 그래서 이 사마천 아저씨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지. 이놈 법가네 그러면 육아로 살짝. 얘 육아네 그러면 이쪽으로 살짝. 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얘가 이런 짓을 해서 명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초나라를 이제 완전히 정복을 못하게 되고 또 이걸 진나라 사람이 듣더니 이런 나쁜 놈이 그래서 초나라를 공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냥 뻥이고 춘추시대 법칙 한 놈이 강해지 이기면 걔를 팬다. 1등이 되면 2, 3등이 모여서 1등을 팬다. 이래서 이제 개입을 해서 오나라가 초나라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오자서 때문이야. 너 때문에 실패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 얘기의 메인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도 자꾸 달렸던데 오자서 복수기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때도 오자서를 복수기란 말은 안 했는데 요즘은 뭔가 좀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교훈, 뭐 예의가 있으면 여기서 교훈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뭘 딱 이렇게 한 포인트를 잡아갖고 너는 복수기야. 너는 시뻘게. 너는 새파래. 너는 새하얘. 뭐 이렇게 이게 뽑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역사학을 배우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를 딱 얘는 복수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점 속에 있는 단점, 단점 속에 있는 장점 그리고 이 복잡한 화학 반응을 알아내야 그게 진정한 지식이고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오자서가 복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뽑아낸 잘못된 이야기예요. 오자서는 사실은 그 정도로 아무 생각 없는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신에다가 매질하는 거는 물론 감정 조절 못한 건 맞죠. 그건 맞고 우리가 거기서 비판할 수 있는데 결코 그것 때문에 망한 것만은 아닙니다. 함녀를 도왔던 또 한 사람의 협력자가 손자병법의 손무인데 손무가 손자병법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1등이 되면 2, 3등이 달려든다. 이거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여기서 사실은 군사적 타이밍을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모르는 큰 실수는 초나라에 있는 여러 이 강력한 왕족 부족들 얘네들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꼭 비난할 수도 없는 게 초나라 왕들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자서도 망명하고 백비도 망명하고 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갈 때에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고 함녀가 과하게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고 아깝긴 하겠지. 야 이거 맨하탄을 먹었는데 이걸 그냥 나가야 돼. 그래서 초나라라는 늪에 빠졌다가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하는 바람에 수도가 함락될 뻔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스토리가 바뀌는 건데 절대로 오자서가 복수기여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이길 수는 있는데 다스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려다가 자기 미천까지 날릴 뻔했던 거고 사실 기록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 뒤에를 보면 오자서는 오히려 말렸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의 본질은 통치 문제인데 이걸 놓친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이 절묘한 게 나는 육아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법가들은 다 싫어할 거 아니야. 나는 법가도 이해해. 육아도 이해해.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거는 육아 편의 교훈만 딱 던져요. 원래 세상 이렇게 이기는 거라니까. 난 당신 편이야.
난 당신 편이야. 야, 근데 요거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싹 끌어들이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와신 상담 그리고 오자서의 진면목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